몸을 태워서 뭐야? 업보, 뭐 업장을 사라지게 한다. 물론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태워버리면 사망하니까 그건 아니었고요. 향불 이거를 몸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게 그 정통 불교에는 연비 의식이 있죠. 정통 불교에는. 그런데 이게 팔에 아주 잠깐 이게 되는 게 끝이에요. 당연히 건강상의 위험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이 진도사는 뭐 정식 승려가 아니잖아요. 송 씨의 등에 됐다가 한마디로 향불로 몸을 지진 거죠. 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집니다. 향 하나였는데 2개가 되고 점점 늘어나요. 또 등에서 시작했는데 어깨, 허벅지, 머리까지 합니다. 화상이 심해져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진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냥 아예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이 진도사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함께 살면서도 계속 이걸 해요. 계속 해요, 이거를. 그렇게 또 2달이 지납니다. 이게 2010년 8월인데요. 이때 이 진 씨가 송 씨에게 또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좌선을 했는데 안 좋은 게 보였다. 너 내가 기도하라고 절에 보냈는데 왜 애를 만들어 왔냐?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야, 너한테 이거 연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너의 애한테 하겠다. 미쳤나봐. 자, 이런 지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엄마 송 씨. 정신 차려야죠. 마음으로는 안 했으면 하는데. 그렇죠. 동의를 했습니다. 미쳤나봐 진짜. 제가 아이라고 하다가 이게 아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라고 했는데 몇 살이었을까요, 그럼 이때? 이 아기가 생후 6개월. 6개월. 어떻게 울어? 애가 당연히 울죠. 근데 계속 귀 막고 벽 보면서 이제 모른 척 한 거예요. 이게 2번째 범죄입니다. 아동 학대 중에서도 신체에 대한 학대죠. 신체에 손상을 가했으니까. 다쳤으니까 치료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방치했죠. 또 다른 위로 방임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 이 아기는 사망한 채로 발견. 어떡해. 얼마나 했으면. 사람이 죽었어요. 진도사가 진 씨가 발견한 겁니다. 경찰에 신고 당연히 안 했죠. 이거 은폐하라고 합니다. 엄마한테 말도 안 해요, 일단. 아기용품부터 다 이렇게 챙긴 다음에 사체 있잖아요. 이불에 싸서 비닐 쇼핑백에 넣어요. 그리고 그 아기 사체를 이제 그 엄마 송 씨에게 줍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근처 야산으로 갑니다. 야산으로 가요. 그 다음에 아기용품 옆에 이제 아기 사체가 들어있는 비닐 쇼핑백을 놓고 친나를 뿌립니다. 어떡해 진짜. 한지로 된 탑다라니. 여기에 불을 붙여서 그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송 씨가 이 진도사에게 받은 라이터를 던져서 사체를 태웁니다. 엄마가요? 네. 엄마가 이렇게 했다고요? 네. 자, 사체 손괴죄죠. 이게 3번째 범행입니다. 징역 몇 년 정도가 타당하다. 징역 몇 년이 마땅하다. 그 아이도 모자라서 완전 정말 아기잖아요. 아이의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는 그 아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그것도 되죠. 엄마가. 하지만 지금 어떤 죄로 재판받는 것이냐? 살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3개 말씀드렸잖아요. 아동학대, 의료방임과 신체적인 손상, 그리고 사체 손괴입니다. 이미 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과정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 3가지로만 기소가 됐어요. 그 3가지로만. 판사의 판결은 검사가 기소한 거에 대해서만 유죄, 무죄, 이건 인정돼, 인정 안 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가 살인으로 기소 안 했는데 살인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건 배제하고 이 3가지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 지금 이 재판은 진도사에 대한 재판은 아니에요. 이 엄마 송 씨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도사인데. 진도사, 이 사건 벌어지고 그 다음 해에 죽었어요. 병으로 명이 다해서요? 팔자대로? 그렇죠. 너무 억울하다. 재판 결과 징역 2년. 예? 2년? 2년이요? 2년이고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까지 나왔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너무 정말 가볍다. 이해가 안 돼. 제 애기들 볼 때 너네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너희들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온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이제 걔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걔는 두 발로 걷기만 해도 칭찬받아야 하고 밥 먹어도 걔는 칭찬받아야 되고 똥만 잘 싸도 칭찬받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걔가 의지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 엄마가 자기가 무슨 이상한 정신적으로 나약한 생각을 하던 간에 저는 그 형량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근데 대체. 이거를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심신미약은 이 재판에서 인정되진 않았어요. 그쵸. 네, 그런데도 징역 2년 나온 겁니다. 네. 징역 2년이 선고된 그 계산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네, 네네. 네. 재판에서 어떻게 형을 정하느냐. 이제 형법에는요, 각 죄마다 정해져 있는 그런 법정형이 있어요. 근데 피고인이 2개 이상의 범죄를 범해가지고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무거운 형, 이거의 2분의 1까지만 가중을 해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도둑질도 했습니다. 사기죄, 절도죄죠. 같이 재판을 받아요. 네. 그러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고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높습니까? 사기. 사기가 높죠. 네. 그럼 사기 10년 이하 징역이잖아요. 그럼 사기의 10의 2분의 1, 5. 그럼 15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물론 다른 가중 요소, 감경 요소, 뭐 장량 감경 가능하고 이 처단형의 범위 중에서 선고형을 고르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이 사건 3가지 범행이잖아요. 어떤 게 가장 네, 자, 시체에서. 굉장히 좋은 의문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죄인지를 알아야지 계산이 되니까요. 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학대,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적인 방임, 뭐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책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체 손괴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사체 손괴가 아동 학대보다 더 중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개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사체 손괴. 7년 이하 징역이잖아요. 여기에 장기의 7의 2분의 1, 3.5 더해서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2년이 된 거죠. 심신미약은 인정이 안 됐지만 사실 진도사, 이 진도사의 사이비 종교관에 지배당한 상태였잖아요. 지시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협력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잖아요. 자기 아이가 생후 6개월에 사망했습니다. 평생 엄마로서 죄책감을 안고 살 것이다. 이것도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뉴스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 미국에서 누가 징역 500년형 받았다. 네. 미국이나 영국 비롯해서 이런 그 영미법계에서는요, 피고인이 여러 번째 저지르면 다 더해요. 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징역형의 법정 상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백 년, 수천 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한 3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었어요. 징역 600년형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의 근간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시간이 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 바꾸기보다는 좀 실효성 있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양형 기준을 좀 올리고 개선에 어떤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네. 이 송 씨의 사건도 진도사의 가스라이팅에 의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스라이팅이 참극을 부른 사건이 있습니다. 2020년 한 카페에서 일하던 60대 여성 박모 씨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맞아 죽었습니다. 절구 있잖아요. 절구꽁이. 이거 등으로 무참하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당시 그 사체의 상태가 굉장히 참혹했어요. 일단 그 치아에 이제 그 노양도 있고 또 점막 출혈이 있었고요. 두피가 섬유화되어 있었고 사인은 둘력, 그러니까 그 외부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오, 잔인하다. 내부 출혈이 일어나서 사망했는데 범인이 누굴까? 큰
딸 A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원한에 의한 그런 관계가 복수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공범도 있어요. 어? 남자친구? 여동생 2명, 어? 엄마를? 세 자매가 이런 일을 벌인 건데 체포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카페 운영하면서요.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엄마한테 돈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거부했어요. 거절당해서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사실 이런 극단적인 폐륜 범죄의 배후가 있습니다. 무속인 김 씨. 나 지금 계속 소름 돋아. 네, 무속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자매들에게 너희들 재벌가 그 남자들하고 결혼할 수 있어. 그런데 엄마가 길을 흔들어대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사건 당일에도 이 세 자매가 이 김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무참하게 엄마를 때려 죽였어요. 자, 그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가? 어떡해. 저 정신이 나갔나 뭐 저거를. 엄마에게 이런 걸 하라는 거잖아요. 잡아서 묶어라. 저 말은 법률적으로 보면 그냥 명령조다라고 볼 네네. 수 있지만 대단히 위험한 말이고 대단히 그 공격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부모를 묶어 수치가 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가 대단히 날카롭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상처가 되는 말인데 그런 말을 듣게 만들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지속적인 세뇌가 있었겠죠. 저거 증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맞습니다. 저건 자, 지시한 건데요, 정말? 그렇죠. 예, 지시가 인정됐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죠. 자, 세 자매 살인이 아니고요. 예? 아니, 이거는 뭐예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다치는 정도만 의도하고 이제 한 건데 결과적으로 사망했으니까 상해치사. 그런데 이제 그 존속이니까 가중처벌되죠. 존속 상해치사다. 살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째 딸 A 징역 10년, 둘째, 셋째는 각각 징역 7년 받았습니다. 자, 무속인 김 씨 어떤 죄로 기소됐나? 살인교사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살인교사 아니고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죽이라고 한 건 아니다. 존속상해 교사 시켰다. 때리라고 시켰다는 거죠. 때리라고 시켰다. 징역 2년 6개월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요즘은 가스라이팅이 인정이 되는 거네요.